자, 이 정권이요, 임대차법을 3법을 만들고 난 이후에 월세가 급증해서요, 빈곤으로 내몰리는 청년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매경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법 후 10개월간에 서울의 월세 거래가 14.9%가 늘었고 전세는 1.4% 증가에 그쳤어요. 없는 사람이 더 틀어서 건물주 임대인에게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월세화된다. 전세는 저축의 수단이라도 되었지만 월세라는 것은 소모되는 돈입니다. 한국 같은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그들의 수입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값싼 주택을 원가로 국가가 공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공급 판매해도요, 공사는 민간이 하게 되니까 민간에게 중견건설사, 중소건설사, 하청회사 이런 데다가 다 일감을 줄 수 있죠. 일용직 근로자에게요. 다만 재벌 건설사들의 폭리만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가량의 월세가 늘어났고 그 월세가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폭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집값, 전세값 동반 폭등으로 코너에 몰린 세입자들이 이제 월세 감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이 가구주인 77%가 세입자입니다. 임대차 3법과 늘어난 주택 관련 세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6월 달부터 보유세, 전월세 신고제 시행, 민간 임대사업자 폐지 등 결국 이것이 주인들이 보는 이 수익의 감소를 세입자에게 다 전가할 거라는 겁니다. 자, 어제 보면 문정권 들어서 4년 만에 이 서울 시내 주택 평균 가격이 11억 중반으로 가고 4년 전에 서울시 평균 아파트 구입 가격은 이제는 전세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는 사라지고 임대인에 대한 규제나 그리고 그에 대한 지금 각종 세금이 늘어나면서 임대인들은 엄청나게 전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대부분 월세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임대차 시장에서 보니까 30세 미만 임차인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택 구매 여력이 아예 없는, 부모가 안 사주면 이 애들이 어떻게 사요? 이런 젊은이들이 혼자 살다가 이제 임대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데 올 1월 4월 달간의 30세에서 39세 비중이 28.2%, 50세 이상이 26.8%, 30세 미만이 25.2%, 40에서 49세가 19.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 미만의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 대비 7년 만에 임차인이 30대, 40대는 다 줄어들었는데 30세 미만이 8.7%나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는 들고 집에서 나온 수많은 20대 젊은이들이 임차인 시장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그들이 돈 번 걸 전부 월세 내고 끝나는 양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일 취약한 이 20대가 임대차 시장에서 건물주에게 오른 월세를 갖다 바치는 완전히 독박 쓰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도 윤석열도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 만난 게 아니라 만나서 어떤지 자기 목소리를 내야죠. 이걸 연구해서 나올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 이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그래서 청년들 꿈을 이루어주겠다. 혁명 21이 목표로 합니다. 이거 우리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지 정치하려고 이런 주장을 내건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또 원격 의료 바람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격 의료가 100배가 늘었다. 팬데믹 이후 진료 비율이 0.15에서 13%다. 프랑스는 4만에서 450만 건 급증했다. 암 진단하고 망막 수술도 가능하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아직도 불법이다. 미국에서는 앱으로 원하는 의사 시간 선택이 가능하다. 대면 진료비의 반값이다.
프랑스는 1300만 명이 원격 의료를 경험했다. 미국의 원격 의료 플랫폼 대표 주자가 뉴욕에 본사를 둔 텔라탁이라는 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험 종류, 성별, 언어, 진환 등을 입력하면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1회 진료비가 대면 진료비의 절반이다. 회원이 2배 이상 늘어난 7천만 명이다. 이럽니다. 자, 조선일보가 원격 의료를 삼성 같은 재벌 기업을 위해 밀어붙이고 있어요. 삼성, SK 다 지금 바이오 쪽에 치중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 다 IT, 반도체 이런 부분에 뛰어나지요. 중국의 의사는 3,000km 떨어진 시골 마을 환자를 원격 수술한다. 세계는 이미 원격 의료가 일상이다. 첨단 헬스케어 기기도 한몫한다. 이런 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플랫폼 경제, 어플 경제를 찬양하고 그러면서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찬양하고 타다 택시를 찬양하는 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 생각이 납니다. 자, 미국의 의료요. 미국의 의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료비야. 아프면 보험 없으면 죽는 나라. 미국 가서 잘못해가 다치면 몇 천만 원 매덕 무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의 원격 의료를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격 의료를 코로나 핑계로 비대면이라고 하면서 들고 나와가지고 재벌들이 한국의 병원 산업을 직접 하면 동네 병원, 개원의들 다 망합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도 마지막으로는 망합니다. 원격으로 해주는 재벌회사한테 재벌보험을 들어야죠. 삼성생명에 들어야죠.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격으로 반대 행명 20일 끝까지 밀고 갑니다. 어디서 장난을 또 치고 있어요.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요. 자가용 따릉이에 킥보드까지 전국민 배달 시대 빛과 그늘이라고 합니다. 배달앱의 월간 사용자 수가 배달의 민족만 하더라도 1,900만 명, 요기요가 757만, 쿠팡이츠가 482만, 전동 킥보드 사용자 수가 엄청나고 여기에 따른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용 자전거, 배달용 기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노동자 3분의 1이 배달산업 등 긴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도 없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으면 그뿐이고 오래 지속성으로 할 수도 없고 엄청난 일감을 소화해내지 않으면 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겠다고 다 달라들고 있어요. 나라 국민들이 제조업의 공장에 가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제조업에 종사해야지 시간을 다투면서 분초를 다투면서 전부 배달만 하고 자빠진 나라. 국민이 전부 배달만 시켜 먹으면 배달로 다 물품 구매하면 이 나라의 자영업은 뭐가 살아남겠습니까? 이것이 세계 추세라고요. 그래서 내가 추세라고 추세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고, 없는 사람부터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배달의 진짜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인 때문에 야단인데 지금 허위 공시했다가 코인 상장 폐지돼도 사이트 옮기면 정상 거래된다. 그래서 코인의 상장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마디로 무허가 회사가 상장시키든 말든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인이 무법천지고 도박이다. 이걸 막을 법이 없다는 겁니다. 고마니2라는 코인이 업비트에서 상폐되는데 빗썸과 코인을 쓰는 거래되고 사이트별로 유의 종목 지정이나 상폐 기준도 가지각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 거래소라는 것도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라는 게 가상자산업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형태로 쓰여지고 있다. 그 외에 마약 사범 20%가 가상화폐로 거래하고 쪼개기 송금 통해 자금 세탁을 한다. 수십억 비트코인을 해외 송금해서 자금 출처를 없애고 은닉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예 입금을 막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무허가 영업을 규제하면서 경고를 날리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코인 거래소 입금이 일시 중단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 규모가 64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수수료 수입만 10배가 늘어났다. 올해 1분기에 가상화폐 입출금이 64조 2천억, 은행 입출금이요. 지난 한 해 동안 37억에 불과했고, 그러니까 불과 한 분기 1, 2, 3월 석 달 만에 작년 1년 전체의 1.7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수수료만 1년 사이에 10배가 늘어났다. 참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뭐 규제하겠다, 통제하겠다, 전부 쇼입니다. 결국 터진다는 겁니다. 터져서 그때 실감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